있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설문호 교수님도 국가기록원에 또 이렇게 부장으로 아마 3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국가기록관리기구의 권한과 권위 그리고 분권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인데요. 사실 이제 독립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구 차원에서의 독립성은 이제 그 뒤에 조영삼 그 과장님이나 그 경건 교수님이 좀 상세하게 다뤄주실 것 같습니다. 이 국가기록관리기구가 제대로 기능한다면은 어떤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잖아요. 국가기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고 또 한편에서는 또 보호되기도 하고 공개되기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기록관리 그 제도 기구가 좀 재편돼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그 많은 영역에서 지금 그 생산부터 보존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이거 되게 위기다라는 그런 것 위기 의식을 좀 많이 기록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감지가 됩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이제 생산에 대한 통제, 예를 들어서 국가기록원 많은 나라의 내셔널 아카이브즈는 만들어진 것을 잘 받아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들이 기록을 잘 만들게 하고 업무의 증거를 남기게 하는 데서부터 업무가 이제 그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었는데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 자기 글을 막 올려요. 트위터로 올리는데 이 트위터의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그 대통령 계정으로 트위터 계정으로 했는데 이건 자기 개인 계정으로 올렸어요. 근데 개인 계정으로 올려서 나중에 사실 트윗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의회 도서관이 전체를 아카이빙을 하는 어떤 그 계획 같은 거가 있긴 한데 문제는 고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은 뭐 자기 철자법 같은 걸 고쳤더라고요. 근데 이 트윗 같은 그 그 안에 있는 대통령 기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수정되고 고쳐지고 이런 것들은 또 국가기록관리 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즈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트윗같이 특정한 생산되자마자 얘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이런 걸 못하도록 포착하고 이런 역할들을 국가기록관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이제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뭐 아랍에미레이트 해외 파병과 관련된 기록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다 이게 그 2010년도에 국방위원회에 실제로 이게 그 상황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건데요. 뉴스타파에서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그 양국 간에 합의된 내용이 문서가 있냐 없다. 대통령 재가는 구두로 했다. 모든 것이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문서가 하나도 안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가 아무것도 안 남겨져 있다는 거.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 밖에 많은 정책 같은 기록들이 사실은 안 남겨져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기록은 그 이명박 대통령 기록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이관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록이 지정 기록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완전히 깜깜이 블랙박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국가기록 차원 기록 체계에서는 이런 그 생산 체계에 대한 통제가 거의 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이 최재희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기록관리기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보존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사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자꾸 미국 얘기 들었죠. 많은 나라에서 그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그런 그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나라에서는 나라 청장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건도 연방 기록을 폐기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일정한 스케줄링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폐기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우리 기록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이 폐기 권한이 각 공공기관으로 일단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뭐 그 전에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그렇게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국가기록관리 그 보존 체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가기록이나 공공기록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도구가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재임 시절에 있었던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그 밖에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높았던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즉시 뭐 진상규명이나 뭐 진실을 파헤쳤으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것을 또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은 미국의 TNA라든지 뭐 호주의 그 내셔널 아카이브,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결 명령을 내린다고요. 특정 주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어떤 단위 업무, 아주 작은 업무와 관련된 기록은 뭐 몇 년으로 알아. 이런 식으로 평가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분화된 평가 체계로서는 정말 그 역사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대로 평가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즈, 왜 손들어 하는 걸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라는 동결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살펴봐야 될 그 사안들이 굉장히 그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존연 한 3년, 보존연 한 10년 이렇게 그냥 잘게 쪼개져서 문서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다 아마 그런 나중에 뭔가 이것을 밝혀야 되는 어떤 밝힐 수 있는 시점이 왔어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국가기록관리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면 이런 것들을 동결시켜 놨다가 보존기관하고는 상관없이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사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동작 중지, 그러니까 폐기 중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도 명확하지가 않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같은 것을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개와 사실 이제 잘 보존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또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와 보호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공개만 갖고는 사실 기록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 권리 보호나 기밀상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면 이걸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기록관리기관,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어떤 전문적 윤리성, 원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나 국가기록관리기구가 전문직 윤리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해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여기 저 말고도 이야기할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해 주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기록관리 기구가 제대로 만약 작동된다면 이런 제대로 생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증거들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그다음에 공개와 보호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기록관리 환경 보면은요,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즉시 이거와 관련된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을 국가기록관리局에서는 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몇 번의 어떤 기록과 관련된 어떤 법적 논쟁에서 기록의 성립성, 기록이 뭐냐 이런 것이 이제 재판에서 다 다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기록의 성립 뭐 조건인가 성립 요건 뭐 이런 식으로 다루어졌는데 사실 기록이 성립하는 조건은요. 기록관리 입장에서는 업무 관련성이에요. 어떤 형식이나 매체도 아니고 결제를 받았느냐 등록했느냐도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요. 모든 기록은 등록해야 된다라고 사실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록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그게 역설적으로요. 등록되지 않은 기록은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는 어떤 역설이 지금 사실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트위터라든지 뭐 SNS 기록도 공공기록, 대통령 기록으로 관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이 기록이다. 사실 이제 기록인지 아닌지, 공공기록인지 민간기록, 사기록인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이 다 100% 대통령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기록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 관련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판단해 주냐면은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국가기록관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어떤 유형의 기록이 생산된다 싶으면은 명령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절대로 폐기하지 말라, 기록으로 관리해라, 등록해라, 스케줄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어떤 전혀라고 말하면 좀 섭섭해하실 분도 있지만 거의 작동 안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록이 없는 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기록을 많이 이관하셨어요. 건수로 보면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 안에는 많은 기록이 다 웹 기록이고 아까 말한 뭐 해외 파병과 관련된 정책 기록 물론 안 남겨져 있으니까 정책 기록들 많이 안 남겨져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기록들이 종이 문서로 아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이 문서가 종이 문서로 주고받은 이런 문서들이 남겨져 있다면 종이 문서가 많이 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기록관리기관, 국가기록원에서는 뭐 어떻게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사실 대통령 기록관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 비밀에 가려진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뭐 참여정부 그 이전이라고 해봤자 참여정부 짧은 기간인데 대통령 기록관리가 뭐 어떤 식으로 생산되고 어떻게 이관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알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기록관리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관리와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비공개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런 거 투명하지 않은 기록관리 이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국가기록관리 체제 물론 제 조직이라든지 제도를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을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이 분권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 분권은 국가기록관리 조직이 갖고 있는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나누자 이런 식의 분권보다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뭐가 제일 좋다라는 답은 사실은 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분권은 저는 어떤 시민사회가 기록관리에 대해서 일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하는 첫걸음으로서 저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절차라든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밝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국가기록원의 이런 중립성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미약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예요. 근데 지금 유명무실해졌죠.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도대체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비공개예요. 지금도 비공개인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예요. 이게 왜 비공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기록 관리의 투명성, 그다음에 최근은 아니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패러다임은요, 아주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평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가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왜? 아까 최재희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록이 갖고 있는 특히 대통령 기록이라든지 이런 고위 정책 기록 안에는 매우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역사에 남겨야 되고 어떤 기록을 폐기해야 되고 남기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그것을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그것들이 그런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위원회 형식을 많이 빌긴 하지만은 그런 평가 심의에 이런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뭐 국가기록원이 많이 변해, 지금과 같이 행정자치부의 어떤 소속기관으로 있고 원장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계속 가면서,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뭐 들어보니까 우리 소속기관장님들 왜 평가받잖아요.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홍보예요. 홍보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러면 원장님들이 국가기록원에 와서 제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얘 컨텐츠 이거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컨텐츠 하나 만들었다라고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기록관리에서 지켜야 될 어떤 윤리성 이런 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많은 인력들, 그다음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일단 국가기록원의 과장 부장으로 이제 왔다가 가시는 지금 사실은 인력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보기에 인원이 아주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은 매우 취약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돼서는 저는 국가기록원 내부적으로도 좀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은 좀 해요. 뭐냐면 그만큼 국가기록원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다라는 인정을 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관행이 계속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외적으로 좀 이 바깥에서 기록 관리하는 사람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립성 결국은 국가기록원이 정부기록 모든 정부기관들이 업무에 대한 충실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할 수 있게끔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과 권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관받은 연구기록물들을 제대로 잘 보존할 수 있고 균형 있게 공개하고 보호할 수 있으려면은 지금의 제도로서는 좀 곤란하다, 바뀌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